윤석열의 처인 김건희가 지난해 자기 사무실에서 고가의 손가방을 선물 받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특종 보도를 한 것이죠. 어제 후속 보도에 의해서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우선 그 신세계백화점 본점 디올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의 증언입니다. 김건희가 대선 전부터 명품 매장에 자주 왔었다는 겁니다. 보통 고객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일단 그 디올 매장 직원의 증언을 좀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난해 9월 5일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 디올 매장. 선물을 고르던 이명수 기자는 디올 매장 직원에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여기 신세계 여기 오랜 단골이에요? 네, 원래 그 본점 같은 경우에는 예? 본점 같은 여기가 본점이죠. 네, 신세계 본점입니다. 본점은 예전부터 이제 아시겠지만 이 기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김건희 여사가 평소 디올 제품을 즐겨 입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여사가 신세계 명동 본점에서 쇼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매장 직원은 별다른 의심 없이 술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취임하고 나서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여기가 어쨌든 백화점이다 보니까 보여지는 게 있어가지고. 예. 근데 그래서 우드 구매하시고 후드도 구매하시고 막. 우리요? 아, 우리 사람. 김건희 여사가 단골이라고 이야기한 직원은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니 여기 김건희 여사가 단골이라니까 난 처음 알았네. 아 진짜요? 저희 입사 고객님이세요? 그렇구나. 취임하고 나서는 딱 한 번 왔겠네. 그 윤석열 대통령. 맞아요. 왜냐면 계속 지금 뭐 순회도 돌아가는 시기도 하고 한 번 저희가 그 전에 이제 한 번 오셨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로는 조금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아, 좋으시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조심스러워 매장에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용산 옮겼잖아요. 예. 그러고서 조금은 발걸음이 좀 조심, 연락은 따로 하시긴 하는데 담당 직원이. 예. 조금 막 오시기가 조금 그런가 봐요. 아, 그래. 그럼 여기 담당 있으니까 전화해서 맞아요. 마음에 든 거 있으면 보내주고 그런 식으로. 따로 연락하고 막 컨택하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김 여사가 매장에 오지는 못하지만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전화로 주문한다는 설명. 또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직원이 명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으로 물건을 받으러 오기가 어려워 디올 매장의 매니저가 주문받은 물건을 보내준다는 겁니다. 이 직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김건희 여사가 매장에 들렀을 때의 모습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엔 자주 오셨겠네. 자주 오셨죠? 자주 왔어요? 대통령 되기 전, 여사님 되기 전. 그때는 교수님이셔가지고. 네? 교수님이셔가지고. 그때는 교수님이 불렀어요? 아유 우리 김 여사 취미도 독특하셔라. 돈 없으면 그런 취미를 가질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대통령실은 입장 없음 이렇게 퉁칠 생각하지 말고 김건희가 가방을 수수한 경위라든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거를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저기 처음 본 사람은 아니죠. 저 취임식 만찬 때 한번 봤었으니까. 두 번째 본 사람한테서 그런 고가의 향수와 화장품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만났을 때 또 고가의 가방을 받고 이게 정상적인 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왜 받아 그거를? 제가 보니까 말이죠. 이 한두 번 받은 솜씨가 아니에요. 날 만나려면은 이 정도는 선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어떤 느낌도 들었고요. 물론 앞에서는 이런 거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하지만 자 이미 드러난 것만 해도요. 충분히 수사 대상입니다. 수사받을 감이 돼요. 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우선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1회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작년 6월과 9월에 총 470만 원이 넘는 이런 그 상품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서 의심받아 마땅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게 사실 김건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이도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제 알았겠죠. 그동안 몰랐다면 지체 없이 이걸 신고해야 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최고 공직자인데 누구에게 신고를 하죠? 어쨌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일단 신고를 하고요. 그 받은 디올 명품백이라든지 샤넬 향수라든지 화장품 이런 거를 지체 없이 최 목사한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뭐 지금은 1년 지났는데 뭐 이제 알았다면 지금이라도 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돌려줬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도는 그제 있었는데 바로 이 공개된 영상은 최재형 목사가 자신의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를 활용해서 김건희 몰래 찍은 겁니다. 예, 이걸 두고 이제 함정 취재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해서 이를 공개한 것은 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게다가 또 처음부터 김건희의 금품수수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는 점. 서울의 소리도 스스로 함정 취재 논란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함정 취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국민의 알 권리가 함정 취재 위험성이나 비윤리성보다도 현저하게 높을 경우 이거는 허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김건희가 이렇게 백을 불법적으로 받는 대통령 부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명품백을 받는 이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서 함정을 놓았다. 김건희가 말로만 이거 왜 가져오시냐고 다시는 가져오지 마시라고 지금 가져오신 거는 내가 받겠지만 다음부터는 가져오지 마시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어쨌든 김건희는 받았습니다. 받았고 이것이 포착됐고 보도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공직자의 부인 어쩌면 그 최고 공직자를 뒤에서 배후 조종하고 가스라이팅해서 실제로 자기의 이익을 관철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게 김건희라면 이 취재는 논란은 있을지언정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라고 서울의 소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인수 기자가 이걸 보도했잖아요. 서울의 소리 나와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아니 장인수 기자는 MBC 소속인데 왜 서울의 소리에 나오지? 최근까지 MBC 기자였습니다. 지난 21일에 사직 처리가 됐다고 하는데요. 사실 9월 말쯤에 이 명품백을 수령하고 1년이 지난 시점이죠. 그때 이제 장인수 기자한테 이제 제보가 왔었는데 보도국에서 이거를 난색을 표했던 모양입니다. MBC의 내일이 뭐 잘 보이지 않는 마당에 장인수 기자가 가져온 명백한 동영상 증거가 있었지만은 이거는 취재윤리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취재윤리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MBC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MBC 쪽에서 겁을 먹었겠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보도다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장인수 기자가 그래서 내부에서 이거 보도해야 된다.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우선시 돼야 한다. 언론사가 이런 거를 마다하고 주저해서 해야 되겠느냐. 현실 권력이 윤석열이라 하더라도 사실 장인수 기자가 좀 한이 있어요. 여러분 그 2022년 1월 작년 1월에 그 김건희 녹취록을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했잖아요. 그 보도했던 기자가 장인수 기자예요. 근데 장인수 기자가 이걸 보도하는 과정에서 그 MBC 내부에서 그렇게 기자의 녹취록 보도와 관련해서 뜯어말리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니 그걸 넘어서서 그 녹취록 보도가 물을 타는 그러니까 뭐 뺄 건 빼고 보도를 이제 저지하려는 그 내부의 인간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장인수 기자는 정말 물에 술 탄 듯한 그런 보도를 내서 크게 상심을 했었습니다. 이제 올해 9월에 이 엄청난 동영상을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MBC에서 보도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사표를 던졌고요. 자기 직을 던져가지고 이 보도를 관철해낸 겁니다. 서울의 소리 와서. 여러분 장인수 기자를 많이 기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취재윤리 논란은 그래 감수하겠다. 내가 뭐 처벌받지 뭐. 그러나 국민은 아셔야겠다. 이 마음으로 보도를 한 것 같아요. 이게 레거시 미디어와 이런 뉴 미디어의 차이예요. 이걸로 이제 장인수 기자가 무슨 고초를 당할지 또 서울의 소리가 무슨 탄압을 받을지는 참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만은 이 명품백을 아무한테서나 스스럼 없이 받는 그런 김건희의 민낯을 까발렸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박수 좀 보냅시다. 네. 자 어쨌든 뭐 함정 취재 논란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이 보도가 과연 옳았는지
윤리적으로 옳았는지 이걸 놓고 이런저런 지적은 있을 수 있는데 그 위에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는 장인수 기자와 서울의 소리의 패기에 저는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녹화는 되지 않았지만은 지난해 6월 만났을 때 그 샤넬 향수와 화장품을 건넬 당시에 김건희가 이런 행동을 했다고 최재형 목사가 또 밝혔네요. 모처로부터 전화를 받고는 금융위원 인사와 관련해서 김건희가 논의하는 그런 모습이 목격됐다고 합니다. 그 영상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그 두 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여사님이 제 면전에서 이제 대화를 하시다가 어디론가 전화가 오니까 전화를 받으시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뭐라고?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요? 뭐 이런 대화를 하시면서 자기 앞에 이렇게 메모지하고 펜을 찾는데 없으니까 본인의 등 뒤에 있는 그 여직원 여비서 두 분이 근무하는 책상으로 이동해서 뭘 적으면서 그 전화를 계속 통화를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금융위원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김건희가 모처와 통화를 하는 내용. 아니 김건희가 금융위원 인사에 왜 관여를 합니까? 아니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는 바깥 사람이 할 일이고 왜 그 김건희가 관심을 갖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건희가 대통령을 남편으로 두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요 경호밖에 없습니다. 예, 대통령 가족에 대한 경호는 법으로 이제 보장돼 있잖아요. 그러나 그 나머지 뭐 국정에 개입한다든지 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바로 이게 국정농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서울의 소리가 말이죠. 9월 지난해 9월 그 디올 명품백을 건넬 그때 손목시계로 촬영했을 당시 김건희와 대화한 28분의 그 내용을 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건넨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사이에 28분 동안의 대화를 깐다고 하는데 자, 지금 김건희는 선물을 받고 나서 한층 고무된 상황이란 말이죠.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서울의 소리 보도는 어쩌면 지금까지는 오늘 방송을 위한 빌드업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가 말이죠. 지금 대통령 부인 정도가 아니라 아니 국정에 개입하는 듯한 대통령 머리 위에 있는 듯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서울의 소리가 까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이틀 동안의 보도는 어쩌면 오늘을 위한 빌드업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밤 9시에 서울의 소리가 방송합니다.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사실은 이 28분의 대화, 이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일 것 같고 아마 뭐 취재 윤리 논란, 뭐 함정 취재 논란 아마 오늘로 싹 소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김건희가 어떤 말을 했는지 보도하는 서울의 소리 밤 9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큰 게 나올 것 같아요. 국정농단 수사를 했던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국정농단 수사로 인해서 자기 이름을 알리고 얼굴을 알렸던 윤석열이가 자기를 검찰총장 시켜준 정부를 상대로 칼로 후비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집권을 했단 말이죠. 쿠데타죠. 한마디로.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에 또 다른 국정농단의 주역이 됐다. 그게 사실이라면 최순실 국정농단에 그 촛불을 들었던 우리 국민들 가만히 계실 일이 아니죠. 그때도 11월에 촛불을 들었는데 이번에도 들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밤 서울의 소리 함께 지켜봅시다.